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장까지도 그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의 이더리움 클래식 전망이 밝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 저가에서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저가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서 보유 물량을 늘린다면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절대적인 우리의 수익금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 라인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 제가 급하게 매수가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확실한 지지 라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시세 밑으로는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그 말은 이 구간에 진입하면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진입한다라는 건 지금보다 추가 조정이 더 나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조정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만들어낸 이 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해 봐도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1차 상승 이후에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만들 거냐 이 부분을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소수점들이 바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인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0.236 라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가 빠진 라인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은 382 라인은 확실하게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빠르게 0.5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618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차트가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기대해 볼 만한 호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오늘 오전장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더리움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코인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반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조정이 밑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지지라인을 만들고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양측 모두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로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일단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냈던 이더리움의 ETF 이슈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내일 모레쯤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또 한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올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 소식들을 하나씩 지나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미 연준에서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미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만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중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때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서는 당연히 알맞은 대응을 알맞은 시점에 받을 수가 없겠죠. 급등이야 우리가 반드시 빠르게 대처할 필요는 없겠지만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이슈로 하락하고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가져갈 건지 그래서 우리가 저가 매수 물타기 타점을 노려야 되는지 아니면 빠르게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구분해서 알맞은 대응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톡방에서 제가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ETF 이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지지하는 발언,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블랙록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발언을 했구나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블랙록의 CEO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지금의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임명이 되고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으로도 엮여 있고,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점,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1경이 넘는다라는 점, 그리고 블랙록이 SEC에 신청한 모든 ETF 건들 가운데 99%가 넘는 승인을 받아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ETF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자, 이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자산 운용사들은 총 7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가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SEC 측에서 내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 반에크에 대한 신청 결과가 나올 때 나머지 6개에 대한 신청도 일괄 승인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와 투애니언셜스, 해시덱,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금이 옮겨오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지만 이미 이 기업들과 SEC 간의 신청서 안의 내용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여러 수정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이번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1월 17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네브 칸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칸쿤 업그레이드도 같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이 골리라는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 날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고, 1월 13일에는 세폴리아, 2월 7일에는 홀스카이, 총 3개의 테스트넷에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더리움의 기존의 채굴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스테이킹 방식으로 전환되는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였고,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에서 채굴할 수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채굴자들이 옮겨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 이 재료로 당시에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였죠.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상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전 업그레이드보다는 당연히 그 규모와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당시에 이더리움은 15%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12%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상승력에 충분히 차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비싼 수수료와 이 느린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레이어 1 코인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들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과 같은 코인들도 이 업그레이드가 구현되고 나면 현재의 속도보다 이미 레이어 1 코인들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빗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반감기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전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1차 반감기 때는 거의 10,0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고 2차 반감기 때는 3,300%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8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 때는 이 상승률이 200% 중반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으로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급등이 시작됐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부근에서 잠시 숨고르기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근거는 재작년 4월 달에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 겨울이 찾아오고 모든 코인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자, 이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세 부분이고 한번 끌어올리고 이때 머지 업그레이드 이슈로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납하는 와중에도 한 번 더 잠시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박스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라인은 추후에 다시 돌파 시도할 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숨고르기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을 뚫어주고 나면 단기적 고점 라인 위로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겠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반감기 이슈를 보면 2021년도에 이렇게나 상승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반감기로 만들어냈던 상승력이고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로 만들어냈던 상승력입니다. 이런 반감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ETF 이슈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상승력에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밝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어제 잠시 지지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급하게 절대 매매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걸 보고 여기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타점과 비중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의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제가 개별적으로 타점과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받아보신다라고 해도 당장 그대로 매매하실 필요도 없겠죠. 일단 카톡방에 먼저 입장해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타점과 비중 통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처음에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런 부분 도움 드리고 공유해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링크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전략과 대응도 받아보시면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크게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